2025년 7월 6일 일요일 오후 6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시는 그날까지 국내외에서 또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으로 좀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내가 늘 쓰고 다니는 모자가 허경영 우리 이제 이름이 적혀있는 그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오늘은 이 모자를 좀 썼습니다. 이 여름에 이제 삼복더위가 시작되니까 소서가 지났죠.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작업을 할 때 이 모자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대신동에 있던 것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좀 거리를 저기 122번 이 버스가 7월 5일부터 그러니까 어제부터죠. 어제가 7월 5일이잖아요. 어제부터 그 부산 시내버스 이제 그 122번이 있어요. 그 차 노선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제부터 바뀌었어요. 하단에서 요 김해까지 바로 오는 버스가 있어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여기 이제 종점에서 내려가지고 여기까지 올 때 하늘을 보고 걸었어요. 위를 보고 걷자 그런 말도 있는데 정말 위를 보고 걸었어요. 왜냐하니까 내가 밑으로만 보고 걷는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보통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은 위를 보고 걷는 것보다는 밑을 이렇게 좀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밑을 보고 이렇게 걷다 보면은 자연히 이제 땅바닥을 보게 되잖아요. 한 15분 정도 걷습니다. 버스 종점에서 여기까지. 천천히 걸으면 15분 정도 걸으면 이렇게 와요. 오는데 그 구간 안에 쓰레기가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담배꽁초. 그리고 이제 음료컵. 요즘 그 카페 비슷한 데 가면은 왜 음료컵에다가 플라스틱 컵에다가 커피 같은 거 좀 아이스크림 같은 거 넣어가지고 먹다가 이제 버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병으로 해가지고 또 음료수 병 그런 것도 있고 또 쉽게 말해서 또 바카스 병이에요. 그거는 깨지면 유리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바카스 병 같은 것도 이렇게 유리로 만든 그 음료수 병 그런 것도 길거리에 버려져 있어요. 이거 좀 드물지만은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쓰레기를 이렇게 비닐봉지 안에 담아가지고 함부로 버려버려요. 그래, 그것을 내가 이렇게 도저히 그걸 보고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한때는 집게 있잖아요. 집게. 집게를 들고 버스를 타고 그 쓰레기는 이제 비닐을 접으면은 아주 별 표가 안 나니까 호주머니 속에 비닐을 넣었다가 펼치면은 커지잖아요. 그 집게를 들고 이제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쓰레기를 다 주웠다고. 아침 새벽에 출근하면서도 또 줍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건 분리수거 해가지고 버리고 뭐 그런 것도 그렇게 본 적도 있고 뭐 금년에도 여러 번 했는데 또 어떨 때는 여기 와가지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여기 보면 우리 이제 아파트 안에 그 뭐야 집게도 있고 그 쓰레기바퀴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잘 안 보이던데 그 좀 큰 쓰레기바퀴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아파트 안과 또 바깥에 그 청소도 하고 막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그걸 하고 나면 완전 땀에 또 젖는다고 완전히 땀에 싹 다 젖어버려요. 그래서 이건 너무 힘들었어. 하기가 좀 그래서 이제 한여름에는 못하겠더라고. 낮으로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땀으로 완전히 뭐 다 젖죠. 내만 그런 게 아니고 택배 하시는 분들 기타 이제 이렇게 어렵게 노동일 하시는 분들은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잖아요. 난닝구를 잘 안 입어요. 왜냐니까 난닝구를 입고 이렇게 노동을 하다 보면은 난닝구도 젖고 밖에도 젖고 이러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난닝구를 잘 안 입습니다. 옷이 다 젖죠. 심지어는 반스도 다 젖어요. 낮으로 일할 때 완전 다 젖습니다. 반스도 젖고 땀으로 젖어요. 그리고 바깥에 바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하다가 또 퇴근해가지고 또 땀으로 젖어야 되니까 그거는 못하겠더라고 정말. 그런데 밑을 보면은 또 치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은 위를 보고 그랬어요. 위를 보고 밑에 걸 안 보려고. 대신동에서는 이제 그 대신동에도 집이 있으니까 대신동에서는 부산 서구 대신동에서는 거기는 뭐 동네 청소를 해도 그냥 집이 바로 옆이니까 집에서 씻고 또 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여기서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위를 보고 이렇게 걸었어요. 위를 보고 걷다가 뭐 맨홀 같은 데 빠질 수도 있는데 그 맨홀 있는 건 아니니까. 전에 저 참 하도 이제 우리 그 시민들이라 그러나 뭐 주민들이라 그러나 이런 분들이 담배꽁초를 많이 버리니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담배를 사러 올 때 자기가 피운 그 필터 있잖아요. 필터를 20개 가져오면은 담배 한 컵을 바꿔주는 게 좋겠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유튜브로 내가 했습니다. 했는데 허경영 신인님께서 내가 그 말하고 한 몇 달 뒤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하고 이제 의견이 일치가 되니까. 그러면은 담배꽁초를 안 버릴 거 아니냐고. 필터가 모자란다. 필터가 한 갑에 20개인데 19개밖에 없다. 그럼 담배는 피우고 싶다. 막 중독이 돼가지고 인이 박힌 사람들은 막 담배 막 피우거든요. 그 마약 중독하고 똑같아요. 저도 아주 그 젊었을 때는 담배를 피웠어요. 피울 때 어떨 땐 말이지 진짜 그 창피스러운 이야기지만은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담배는 없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쓰레기통을 뒤진다고. 그래가지고 담배 피우다 남은 거 이렇게 피운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지요. 이해는 한다고. 이 세상에 이해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이해하지. 이 이야기는 여러 번 하지만은 진짜 진짜 사람이 정말 저래서는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돈도 좋지만은 대통령 부인 가족이 지금 현재 마약 문제 말이에요. 심우정이가 검찰총장 사표를 썼잖아요. 어제 아래 썼다고 썼는데 심우정이가 인천지검장 시절할 때에 그 마약 사건을 이렇게 눈 감아줬다고. 그것을 백효령 경정이 지금
계속 덜쳐내고 있는데 계속 막았거든요. 또 지금 덜쳐내고 있다고. 그런데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 가족, 김건희, 뭐 윤석열이는 잘 몰랐다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막은 것은 사실이라고. 그것은 또 특별 특검에 들어가 가지고 마약 특검을 새로 해야 돼요. 그거는 해가지고 밝혀내야 돼요. ODA 특검도 해야 되겠지만 캄보디아의 돈, 공적 자금 이거 지원한 그것도 특검이 해야 되겠지만은 마약 특검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설 특검에는 지금 들어가 있는데 상설 특검은 검사가 5명밖에 안 되고 그 수사하는 기간도 짧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는 안 되고 일반 특검에다가 붙여야 된다 그러는데 진짜 아무리 돈도 좋지만은 국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마약을 피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돈을 가져온다는 것은 그거는 악마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악마. 그리고 ODA 공적 자금 그 예산 빼먹는 건데 그거는 이명박 정부 때도 거기 4대강 사건이라든지 기타 자원 외교 이래가지고 25조인가 30조인가 이 돈이 공중에 떠버렸어요. 뜬 적이 있다고. 그 조 단위로 해먹은 놈들이 그 이재명 정부에 많이 있다고. 그런데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 때 문화체육부 장관 거기에 유인촌이도 이재명 정부 때 그 장관이거든. 그리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이 사람도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장관이라 그런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그것을 하여튼 파헤쳐야 돼요. 파헤치다 보면은 그건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을 악마라고도 할 수 있죠. 악마. 그런데 그런 악마도 마음을 그렇게 쓰다 보면은 그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진짜 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했지만은 이해는 되는 거야. 나도 얼마든지 저렇게 될 수가 있었단 말이야. 마음을 잘못 쓰다 보면 그래 되는 거예요. 말이 옆으로 이렇게 갔습니다만은 무슨 이야기 하다가 쓰레기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됐네. 그래. 담배 꽁초 말이다. 하나가 모자란다. 그런데 담배를 꼭 피우고 싶다. 그러면 그 하나 모자란 것에 대해서 10,000원을 받든지 10만 원을 받든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담배 한 갑 사 피우려면은 한 갑에 요즘 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5,000원 플러스 필터가 하나 모자라니까 10,000원, 15,000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국가 수입으로 들른다. 그러면은 담배 꽁초를 버린다는 이 생각을 없애버린다고. 그러면은 길거리에 함부로 못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말을 거의 안 하더라고. 거의 안 해. 그야 딴 말은 많이 하는데 그 담배 꽁초 이런 거 쓰레기 같은 거 비워가지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자 이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 내가 그 하단역에 부산 서구 하단역에 딱 내려가지고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하다 보니까 하단역 4번 출구 밑에 보니까 진짜 그 담배 꽁초하고 병하고 페트병 음료컵 같은 게 엄청 많이 있더라고. 그래 그걸 보면은 무슨 놈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무슨 메디를 하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 거리가 추적급 더러운데 말이야. 싱가포르나 일본보다 더 깨끗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 국민들 그 수준이 좋은데 말이지. 그거는 위에서 대통령 차원에서 한번 말을 좀 몇 번만 해버리면 밑에 장관들 그냥 움직인단 말이야. 장관들 움직이면 밑에 공무원들은 그대로 따라 한다고 하거든. 첫째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첫째 거리가 깨끗해야 된다고.
청결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함부로 뭐 여사로 담배 피우면서 거리를 걸어가면서 담배 피워요. 피우면 임마 내가 욕이 나온다고. 그 꽁초로 왜 임마 그 함부로 극결에 버리냐고. 나쁜 놈의 자식아. 꼭 욕이 나와요. 그래. 담배 꽁초 임마 너가 안방에다가 그 막 함부로 버리나? 어? 내가 안방에 너 그 실에 말이야 담배 꽁초 같은 거 함부로 버리느냐고. 밖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단 말이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는 그 공공의 거리에 말이야. 어떻게 이제 비닐봉지에다가 뭐야 막 음료 먹은 쓰레기를 막 함부로 이렇게 막 버리느냐고. 차를 타고 가면서 말이야 그 고속도로 주변에도 많이 버린다고. 그런 거는 위에서 한 마디 몇 번만 그 이야기를 하고 단속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개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하나 없어져 버리거든. 거기 그 이재명 정부가 딴 거는 잘하는데 그거 이야기 안 하는 게 굉장히 아쉬워요. 깨끗한 환경. 응? 아이고 또 이야기 길어지네. 자, 바깥의 이야기는 지금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지금 5월 16일 날 이제 의정부 경찰서에 가셔가지고 이제 구속이 됐죠. 그래가지고 오늘이 7월 6일이니까 이제 좀 구속된 상태가 한 50일간 됐어요. 그런데 오늘도 또 어제도 하늘군 강의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 수계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 정성은이라고 그거 허경영 총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성은 수계 뭐 그런 말을 하던데, 그 정성은 씨가 나이가 1966년생이야. 내보다 10살 아마 적을 거예요. 그 내가 이성근 부산광역시당 위원장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문상을 왔었을 때 내가 보았는데, 그때 그 동영상 촬영해 놓은 거 다 있었는데 지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싹 다 없애버렸어요. 자,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오늘 그 강의하셨을 때에 그 여수중 원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활용 점정이라는 말도 하셨고, 오늘 강의 때 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오늘 다시 들은 거래요. 여수중 원리다. 그리고 활용 점정이다. 이 말씀 하셨는데, 여수중 원리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달이 하늘에 있잖아요. 달이 하늘에 떠 있는데 물 속에도 밤 되면은 비친다고. 호수 같은 데 보면은 호수가 물이잖아. 호수에 잔잔한 호수에 보면은 밤에는 호수 위에 달이 떠 있다고. 근데 진짜 달은 하늘에 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 하니까 여수중월이다. 이 말은 뭐냐 하니까 온 인류가 인간 자체들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가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체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몽한포영이고 여로 영여전이다. 막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도인의 길을 걷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가장 지혜스러운 사람,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언가, 이것을 이렇게 사색을 하고 그 종교적인 깨달음을 구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히 알게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범소유상이면은 개신이 험한이고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적견 예례다. 그게 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가상의 세계에 이렇게 빠져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돈에 미쳐버린다고 그래 되면은. 돈에 미치면은 어제 그 이상민이
전 행안부 장관이죠. 이분이 집에 뭐 현금이 32억 있었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32억 정도 있었다는 말이 있다고. 그러면은 뭐 돈을 주면 없는 이제 헷가닥 하는 거야. 그리고 이 32억? 마약 하면은 그게 돈이 뭐 몇천억? ODA 그 공적 자금,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그 약자예요. ODA. 그거는 이번에 460억인가, 이거는 이번에서 이제 그 지급되지 않도록 중단을 시키다 놨다더라고. 그리고 이제 뭐 이명박 정부 때에 이제 그 자원 외교할 때 몇십조 빠져나간 거. 뭐 조 단위로 이렇게 하면은 뭐 이 사람이 돈에 이제 미쳐버리면은 이 사물을 옳게 못 봐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자기 거라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의 뒷걸레에 불과한 거예요. 그 가상의 세계에 보면 물거품과 같은 거야. 한 방울의 물거품과 같다고. 이 지구상에 있는 지구라고 하는 자체가 그래. 그러면은 그 몇십조 뭐 몇억 이거는 물방울에 먼지도 아니라고. 그런 거를 알고 사람이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활용점정이다 그 말씀을 한 거는 뭐냐니까 용을 다 그리고 눈동자를 찍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 뭐 용이 안 되지. 그렇듯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쭉 모든 사람이 살면서 최궁극적으로는 허경영 신임을 만나야 된다고. 그래야 그게 완성이 된단 말이야. 그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그러니까 안티 세력들이 있잖아요. 안티 세력들이 뭐 허경영 신임님한테 가가지고 뭐 하늘구 운영권을 내놔라, 또 뭐 몇천억을 내라, 나중에 이제 그거 깎아가지고 천억을 내라, 몇백억을 내라, 그렇게 한 사람들은 일체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몽한포영이고 여러 영여전이다,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로 보면은 이제 견성을 하는 단계인데 그건 아주 기초라고. 도인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것이 이제 들어가는 입문 단계라고. 그 입문 단계도 안 한 사람들이잖아. 불교에서 말하는 육파라밀 시계인 건정해, 무조건 끊임없이 베푸는 거. 자기가 먹고 살고 자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남한테 베푸는 거단 말이야. 베푸는 것은 좋은 인상을 주는 것도 베푸는 거더라고. 내가 얼마 전에 출근을 하는데 어떤 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아침마다 늘 내보고 인사를 해요. 그래 나도 인사를 하니까 인사를 받죠. 인사를 받고 나도 인사를 하는데 그것도 그 사람 내가 이제 받는 거지. 그 사람의 환한 얼굴을 보니까 뭐 그 사람 얼굴이 뭐 내가 남자 여자 이야기는 못 하겠고, 남자라면은 뭐 아랑도론이나 그로우리 팩이나 뭐 이런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그런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면은 뭐 오드리 헵번이나 무슨 그런 뭐 세계적인 영화배우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에도 뭐 예쁜 여자들 많이 있잖아. 그런 미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사람이 웃을 때는 아무리 그 어떤 사람도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근데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해요. 나도 기분이 좋죠. 인사를 받고 나도 바로 인사 받고 바로 나도 인사를 하는데 그것도 남한테 주는 거잖아. 환한 얼굴. 그리고 좋은 정보를 주는 것도. 이제 지난 7월 4일 날 밤인가? 그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태장안 가운데에 거기 국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아마 서울하고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최하 15만 원 정도 받고, 수도권을 제외한 뭐 부산, 뭐
여기 김해 그 대전, 대구 이런 데는 아마 18만원 정도 받을 거예요. 1차. 그리고 또 10만원은 또 더 추가로 받고.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 보통 사람들은 한 28만원 정도 받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요. 신청하지 않으면 돈을 못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21일부터 신청을 하죠. 그리고 태어난 해를 가지고 이제 월화수목금 이렇게 하는데, 내 같은 경우는 1956년이니까 1하고 6에 태어난 이제 1951년이나 1956년이나 1961년이나 1966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월요일이고, 태어난 연도가 2다 그러면 화요일이고, 3이 2나 7 같으면 화요일이고, 3이나 8은 그러니까 1953년이나 1958년은 수요일이고, 1954년이나 1958년에 태어난 사람은 목요일이고, 1955년이나 1960년에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들은 금요일이고 그러잖아요. 월화수목금 이래가지고 뭐 신청을 한다. 신청 안 하면은 못 받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정보잖아. 정보 주는 것도 좋은 거예요. 또 이제 좋은 것은 이제 뭐 우리가 무력 없이 하는 것도, 후원을 전화 한 통 눌러주면 10,000원이 이제 우리가 후원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도 도움을 주는 것도,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좋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물질적으로 주는 것이 제일 좋죠. 물질적. 또 돈을 주는 것도 좋고, 또 정보 주는 것도 좋아요. 한 보름 전에, 한 보름 됐는가? 나는 이제 뭐 취미가 뭐냐 하니까, 어떤 여기도 지금 아파트 새로 짓고 있는데, 새로 짓는데 보면은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개장을 해요. 그 개장하는 날 한 3일 이렇게 가면은 뭐 티슈라든지 뭐 심지어는 라면 같은 것도 주고 그래요. 한 번씩 가고 그렇게 합니다. 가서 좀 받아오고 집 구조도 보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새로 짓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그래요. 새로 모델하우스를 꾸밀 때도 영 못한 게 많아요. 우리가 집만 전문적으로 많이 보니까. 거기 이제 지역주택조합에서 짓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은 설계를 오래전에 해놓은 거예요. 10년, 15년, 5년, 6년 전에 해놓은 게 많으니까 팬트리가 없어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짓는 데 가지고 좋은 것은 절대 아니더라고. 영 못한 것도 많이 봐요. 팬트리가 아주 적거나 없거나 이런 집도 많아요. 새로 짓는데도. 이제 엘코델타 시티라고 있어요. 부산의 강서에 엘코델타 시티의 그 중흥 S 클래스라고, 거기에 모델하우스를, 그게 이제 태박이 영상이라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잘 알아요. 태박이 영상을 보니까 이게 한번 내가 가보고 싶더라고요. 거기서 집 구조가 잘 됐더라고. 그래서 한번 모델하우스를 한번 갔더만, 여기는 모델하우스가 전날 가니까 엄청 많이 주대요. 와, 내가 그런 것도 처음 봤습니다. 라면을 6개인가 한 상개를 주더라고. 큰 라면을 6개인가 들어있더라고. 그리고 휴지도 한 보따리 주대요. 휴지 한 보따리, 또 라면도 6개고, 또 그때 또 하나 더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델하우스를 여러 번 가보지만 그렇게 많이 주는 거는 처음 봤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작은아버지하고 작은어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바로 그 옆에 사니까, 부산 이제 서구 사구청 앞에 그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우리 작은아버지는 이제 괴정에 사니까 바로 그 밑에예요. 지하철로 한정거장 있어요. 그래,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한번 놔주러 심심한데 다 90줄이 가까우니까, 80은 훨씬 넘었고 90줄이 가깝다고. 그런데 아직 치매기는 없고 정정하게 두 분이 정정하십니다. 병원은 자주 가시는데 그래도 요양원에 있다든지 그건 아니에요. 잘 다니시니까. 작은어머니 거기 한번 가보시라고. 가면은 많이 줄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정보를 알려줬지. 알려주니까 갔다 오셨다더라고. 갔다 와가지고 전화가 다시 와가지고 야 가니까 뭐 엄청 많이 주더라. 두 분 가시갔으니까 두 분이 따로따로 받고 그날은 또 상품권도 받았다 그래요. 5,000원짜리 상품권도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것도 저 하나의 정보잖아.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하냐고. 그런데 움직이면 운동도 되고 가서 많이 받아오니까 그것도 아주 비근한 예지만은 알려주는 것도 정보를 주는 것도 남한테 도와주는 거잖아. 그런데 가장 하여튼 간에 주는 거 베푸는 걸 이걸 해야 된다고. 몸에 부착돼 있어야 돼요. 계율을 지키는 거, 참는 거. 참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그 김건희 씨가 이제 윤석열이 부인이 진짜 그 마약 사건에 정말 그 가족이 개입됐다든지 그는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어디에 공적 자금에 캄보디아에 거기서 이제 뭐 쇠를 댔다든지 쇠를 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삼부 토건, 삼부 정권, 여기 이제 주식, 그 도이치모터스 말고 삼부 토건에 대한 주식 조작을 또 한 게 있다고. 이종호 이종호 씨하고 연관된 거 있잖아. 사람이 그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에서 아마 수많은 개미들이 알거지가 됐다고. 1,000원 하는 주식이 5,000원까지 됐다가 그 주식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 휴지 조각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1,000원 하는 주식을 5,000원에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수많은 개미들 알거지가 되게 한 그런 죄 얼마나 크냐고. 그러나 마음을 잘못 쓰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못할 건 아니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건데 하여튼 참는 것은 이해를 하는 건데 이해하는 거 그건 부지런한 거. 나는 게으른 사람을 나는 인간으로 안 봅니다. 사람은 부지런해야 되지. 근본적으로 부지런해야 된다고. 성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뻔연히 자기가 할 일을 남한테 미루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하고 진짜 그런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공무원 생활로 정년퇴직했으니까 오죽이나 사람을 많이 봤겠느냐고. 공무원들끼리도 서로 싸우는 사람들을 내가 여러 번 봐요. 여러 번 봤어요. 그것은 자기가 할 일을 남한테 미라서 그래요. 서로 안 하려고 한다고. 서로 자기가 편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게 싸움이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불성실하다고. 성실하지 못하지. 시계, 인, 근, 정, 차분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반성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시계, 인, 근, 정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해가 나타난다. 지혜가 생긴단 말이야. 자타불이가 일어난다고. 그것을 꾸준하게 이렇게 닦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범소유상이면은 개성혐왕이고 약견재상 비상이면은 적견예제다. 여수중을 오늘 허경영 신인님께서 간단하게 그 말했다고. 마치 물속에 있는 달을 받아보러 온 것 같다. 그 허경영 신인님께 돈 내놔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안티들은 그런 기초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보니까 김낙기 씨라고 그 시조 허경영이라는 책을 썼다 그래요. 뭐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어디 사는지는 모르는 사람이겠는데 뭐 좋은 책을 썼겠지.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이제 그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자서전도 있고 뭐 자서전 2권을 읽었다 그래요. 읽고 이제 각종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모든 유튜브를 다 보고 자기가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이제 공자, 석가, 예수, 소크라테스보다 월등히 높은 대성자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 책을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좀 훌륭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내가 모든 사람을 볼 때 불각은 불가원이야. 얼마 전에 거기 2020년도 추석 때에 2020년 같으면은 한 5년 전이잖아요. 그때 정모 교수라고 이분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지. 유튜브를 해가지고 막 허경영 신인님을 막 띄우더라고. 3.3 정책이 좋다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엄청 뭐 좋았다고. 뭐 국무총리감을 만났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뭐 이거 그분이 정모 교수가 국가혁명당과 허경영 신인님께 이제 도움을 준 것이 분명히 있었다고. 초창기에 도움을 예를 들어서 1,000을 줬으면은 지금은 그 10,000배, 100,000배, 1,000,000배, 1억배 더 손해를 끼치고 있어요. 지금 피를 토하면서 자기가 지금 뭐 어떤 식으로 하니까 허경영 우리 신인님은 뭐 당연히 지금 뭐 구속이 돼야 되고 절대 이 사회에서는 격리를 시킬 대상이고 지금 이렇게 주야장창 떠들고 있는 모 교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도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종교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종교의 기본을 모른다고. 내가 가만 보면은 허경영 신인님의 이거 초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와 불교와 초극한 제3의 초종교단 말이야. 그러니까 강정상 가르침의 총결론이라고. 참 동학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이것을 활용 점정을 하는 자는 보통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 나는 내가 허경영 신인님의 말씀을 뭐 한마디도 안 듣고 다 들었지만은 그거 듣다 보면은 나도 막 잠깐 잊어버리는 수도 있고 이런가 봐요. 아니, 딴 생각하다가 이제 그 이야기를 놓치는 수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제는 이브가 왔다 그러더라고. 나 처음 들었어. 전에 한 건데. 그러니까 이분이 석가모니의 어머니고 김수로 왕의 부인이라 그러더라고. 근데 김수로 왕의 부인이 전생을 하니까, 윤회를 하니까 김수로 왕의 부인 허황우자 석가모니의 어머니이자 아담과 이브 할 때 이브잖아. 이분이 환생을 해가지고 지금 포항영성센터장이라 그러더라고요. 너 그거는 어제 내가 처음 알아서 참 창피스럽기도 하고 그럽니다. 보통 때 듣는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내가 놓친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 교수 말이지, 이런 사람은 내가 보면 중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반야신경 한번 해석해라 그러면은 해석 못할 거야. 그냥 뭐 사전을 보고 뭐 이렇게 이치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그거는 안 돼. 우리가 적 보면 알거든. 이치적으로 뭐 이렇게 뭐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중도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딱 테스트를 딱 해보면 이게 딱 바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설명 딱 해보면, 이 사람 견성을 한 사람인지 안 한 사람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보는데, 그 모 교수는 그 한 사람도 아닐 건데, 내가 보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각은 불가원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데, 하여튼 간에 뭐 좋은 책을 쓰셨다고 하니까 고맙고,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은 변치 않고, 해야 되고, 또 진정으로 허경영 신인님을 알았다면은 만사제치 놓고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을 아직 안 받았다 그러면 또 위험하다고.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건축 이제 하늘궁을 짓는데 동참을 해야 돼요. 그리고 회원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그 정모 교수도 회원 등록한 사람이 아닙니다. 축복 안 받았어요. 뭐 하늘궁 건립하는데 단 돈 1원 하나 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은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분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진정으로 느꼈다 그러면 찾아와야지. 응? 못 찾아온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회원 등록을 해야 돼. 정회원에, 본자 섭리에 회원에 등록하고 축복을 전화로도 받을 수 있잖아. 전화로도 받고 자기가 마음 표시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분이 그런 좋은 책을 썼다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보기는 보는데, 예. 하도 우리가 정모 교수한테 이렇게 한번 당한 것도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불가근 불가원으로서 이렇게 한번 봅니다. 자, 해외 소식으로 보면은 저게 뭐 시진핑이가 뭐 실각이 됐다 이런 뭐 그런 보도가 많은데 알 수는 없어요. 시진핑이가 지금 10년 하면은 그 기간이 끝나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그걸 법을 고쳐가지고 지금 3년임째란 말이에요. 2013년에 자기가 이제 중국에서 최고 지도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년 두 번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 중국에 파가 몇 개 있거든요. 상하이 파도 있고 공청파 이것도 있고 뭐 또 한 파가 또 있어요. 근데 그게 돌아가면서 하도록 돼 있다고. 그런데 그 시진핑이가 그걸 어겨버렸어요. 어겨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하려고, 러시아의 푸틴처럼 하려고 하니까 중국에서 뭔가 이렇게 뭐 반란이 일어났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좀 더 내가 뭐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뭐 엄청난 뭐 지진 같은 거 일어나가지고 말이지. 심지어는 일본 영토의 3분의 1이 이렇게 뭐 없어진다, 4분의 1이 바다 속으로 침몰된다, 뭐 이런 말도 지금 들려요. 뭐 근데 7월 5일 지났잖아. 그런데 큰 사건은 없지만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일본에 지금 여행 가는 것도 이렇게 좀 금지를 하고 아마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일본의 지진 문제가 지금 상당히 대두가 있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도 뭐 알고는 싶은데 워낙 들어볼 게 많으니까 그런 말만 있다는 것만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저게 러시아하고 전쟁, 이거는 지금 이제 중동에서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하는 사이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엄청 두드려 팼는가 봐요. 묵사발 만들어 놨다는데 그게 어떻게 이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곧 종전 처리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근데 뭐 좀 더 자세히 알려고 하다 보니까 워낙 이제 딴 것도 많이 봐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막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내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 윤석열이가 이제 재구속이 언제쯤 되느냐. 지기현 판사가 내줘서는 안 될 걸 내준 거거든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일단은 윤석열이가 이제 어제죠. 토요일 날 아침 이제 그 9시 1분에 가가지고 조사는 6시 반쯤 마쳤다 그래요. 점심때 이제 뭐 설렁탕이가는 먹고, 그리고 저녁은 먹지도 않고 자기가 조사 꾸민 거 이제 읽어보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래요. 그래서 어젯밤 12시가 거의 다 돼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한 번 더 소환해가지고 부르느냐, 한 번 더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어제까지 조사한 걸로 해가지고 영장 청구를 하느냐, 지금 이래 돼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견해를 들어보면은 아마 다음 주 중으로, 내일이 7일이죠. 7일이고, 11일이 금요일인가? 7, 8, 9, 10, 11. 7일부터 11일 사이에 아마 영장 청구가 돼서 후속 수감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 그러면 그 다음 주가 되거나, 재구속 되는 것은 뭐 거의 확실하다고 이렇게 봐요. 이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환죄가 있으니까, 외환, 그러니까 그 무인기를 이렇게 평양에다가 보내가지고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을 유발하도록 한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완전히 이제 수행을 제대로 안 한 거지요. 대통령 선서를 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헌법도 준수 안 했단 말이야. 그리고 국가를 보유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라고. 그리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말이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해야 된다. 국가를 보유해야 된다.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 게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어겼단 말이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드론 같은 것을 평양 상공에 띄어가지고 전쟁을 유발하도록 해서는 안 되지. 이거는. 뭐 그것만 해도 외환죄 적용을 했어도 재구속이 아마 거의 될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는 워낙 이제 그 지저분한 죄가 많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업자득이고 자작자수니까 7월달 안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구속될 확률이 크다고 봐야 되죠. 자업자득이고 그런 것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좀 그런 것이 좀 돼야 이제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내일부터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추천한 장관들 아마 청문회가 시작될 거예요. 장관이 19명인가 그랬죠. 19명인데 지금 두 사람이 아직 선정 안 됐지. 문화체육부 장관 이게 안 됐다고 지금. 이게 안 돼 있고 또 하나가 안 돼 있지. 하여튼 두 개가 지금 아직 두 명이 아직 덜 됐어요. 덜 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진 다 이제 그렇게 청문회에서 무사히 무난하게 이렇게 통과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미 다 됐고 임명장까지 다 받았고 국무회의도 참석을 했고 그런데 교육부 총리 그러니까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진숙 예정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충남대학교에서 좀 반대를 한다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분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알 수는 없고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한 사람이 낙마됐어요. 오광수라고 민정수석이 처음에는 그 오광수 민정수석 되기 전에 그게 조국혁신당에 있는 박은정 국회의원하고 더 탐사에서 강진구 기자가 반대를 많이 했어요.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사 시절 때에 좀 아주 잘못된 것이 있다고. 그런 것이 이제 처음에는 지적을 했는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넘어가자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자꾸 불거지니까 결국 가서는 도태를 시켰죠. 도태를 시키고 지금 민정수석이 봉욱이죠. 봉욱. 성이 봉씨가 있어요. 봉씨. 봉지욱 기자도 있는데 봉욱 민정수석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진숙 박사님께서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으로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허경영 우리 이제 신인님께서 늘 이제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일시적으로 지금 이제 구금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만간에 오해가 다 풀려가지고 1심 판결에서 이제 무죄로 받아가지고 아마 놓으실 것 같습니다. 7월 22일 날 첫 재판이 있죠. 판결은 언제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이 지금 검사들의 눈으로 볼 때는 허경영 우리 신임님을 보고 사기꾼처럼 보죠. 그러니까 무슨 아주 사람 안 좋게 사이비 교주 중에 한 사람으로 봐가지고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종교교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법의 잣대를 종교에다가 대면 되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고 또 합법적으로 이제 그 어떤 영성 상품을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허경영 진행님께서 합법적인 어떤 그 허가를 받았다고. 받아가지고 영성 상품을 판매를 하고, 거기는 축복, 명패, 기타, 또 상담, 이런 걸로 하고, 거기 또 적법하게 세금을 완납을 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조만간에, 무죄 판결이 날이라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만 날 게 아니고, 거기에, 피선거권이 빨리 복권이 돼야 돼요. 사면 복권이 돼야 된다고. 이재명 대통령으로 하여금 막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야 된다고.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훌륭한 대통령으로 봐요. 지금 오늘 오다 보니까 현수막이 있던데, 뭐 6.3 선거가 부정선거였다. 그런, 내가 보니까 그 개소리더라고, 보니까. 미친 개소리인데, 뭐 그런 것도, 현수막 붙이는 것도 자유니까. 예. 자, 지금 현재 오늘이 7월 6일이고, 10월 말인가 11월 초에 그 에이펙 회담이 우리나라에서 있는데, 그 전에 트럼프가 아마 그 우리나라를 방문을 하잖아요. 방문하기 전에 북한을 가든지, 우리나라 와서 북한을 가든지, 북한의 그 비행기 공항이 좀 좁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 한국에 내려가지고 판문점에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김정은이를 만날 것 같아요. 만나가지고 평화협정을 맺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 언론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는 어떻게 사이가 틀어졌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뭐 아주 크게 이제 이렇게 사이가 나빠졌어요. 나빠져가지고 언론 머스크가 지금 새로운 당을 하나 만든다 그래요. 만들어가지고 뭐 상원 의원 한 2~3석을 가져오고 하원 의원 한 10석 정도만 가져오면은 게스트 보팅을 잡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상원 의원 한두 석을 가지고 표가 이제 이렇게 이리 되고 저리 되고 한다고. 그런데 거기에 상원 의원석 3석을 가지면은 게스트 보팅이 된다고. 모르겠습니다. 그 언론 머스크가 그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왜 사이가 틀어졌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막 그런 것이 보도에 나네요. 자, 대충 막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세상의 모든 국내외 정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번에는 틀림없다. 나는 정말로 21대 대통령으로는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21대 대통령이 되리라 나는 완전 확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변희재 씨가 그 윤석열이 아주 인간적으로 이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인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엉망진창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나한테 희망을 주고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내려오면은 바로 허경영 총장님께서 대통령이 되니까 나는 그렇게 믿었다고. 그래서 내가 변희재 씨를 한번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집회할 때 찾아갔어요. 찍어놓은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뭐 윤석열이가 내려왔으니까 이제 뭐 오늘 내일 재구속이 곧 되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제 사표 썼으니까
새로운 마지막 검찰총장이 임명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심우정이가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끝냈을지 안 그러면은 진짜 마지막 검찰총장이 또 한 사람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빨리 이제 해결됐고, 그 다음에 지기현 판사, 야가 지금 이제 고소고발을 당했어요. 그 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수처에 고소고발을 당했고, 지금 내란 특검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그래 되면 이 사람들도 물갈이를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반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바삐 허경영 우리 신인님을 사면 복권을 빨리 시켜가지고 피선거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반드시 생기리라 그래 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변희재 씨가 금년 1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 망명하러 갔다가 오고 난 이후에 하는 방송은 내가 거의 듣지 않습니다. 들을 이유가 없으니까. 거의 듣질 않습니다. 잘 안 듣고. 진짜 정말 21대 대통령은 나는 허경영 대통령이 되리라 막 그렇게 믿었는데, 결국 그거는 그렇게 되진 않았죠. 21대 대통령은 이재명이니까. 그러나 그것도 어찌 보면은 방편 예언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편도 다 끝나고 이제는 정말 마지막 그 산통을 겪고 있지 않나. 마지막 아기가 출산할 때 산모가 상고를 겪듯이 지금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 기간이 끝나버리면은 아까 그 책을 쓴 사람 이름이 뭔지 김낙기 씨 같은 분이 좀 반은 내가 우려도 가지고 있어요. 하도 정모 교수한테 내가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그 한 게 있기 때문에 막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그러지는 못하지. 하여튼 그런 사람이 책이 또 널리 알려지게 되고, 또 박정일 그 교수님 같은 분이 불로유에 대한 진실을 이런 것도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그래 되다 보면은 정말 그 얼른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찾아오게 되고, 하늘궁으로 그래 하다 보면은 뭔가 완전 역전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반드시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런 생각을 굳이 하느냐. 그 이야기는 과거에도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1시간 다 돼가기 때문에 그만하고, 오늘도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시는 그날까지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기록으로 좀 남겨놓았습니다. 조만간에 모든 이 구름이 물러가고 허경영 신인님의 실체가 반드시 알려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허경영 신인님을 따른다고 주위로부터 많은 괄시도 우리가 받잖아요. 이해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날이 반드시 이제 하루하루 더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허경영